컬렉션 아니에요. 이케아 옷장문이었어요. 100% 할인받아서 득템했거든요. 이 의자 진짜 이쁘죠? 사실 무료로 나눔받은 건데 이런 보물찾는 저만의 꿀팁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은 제가 하나씩 사모은 액자들로 꾸민 저만의 작은 갤러리입니다. 이곳에는 미국에서 구매했던 실크파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담은 백순실 작가님의 겨울 이야기, 제가 늘 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여성상을 담은 그림이 걸려져 있죠. 특히 이 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지내셨던 이경성 관장님의 작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책에도 소개될 만큼 힘이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포스터보다는 조금 공을 들여서라도 실제 그림을 걸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원화가 주는 특유의 질감과 압도하는 에너지는 종이 인쇄물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미술 감정사인 닥터 로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you're buying objects, particularly at thrift stores, I want you to think about art. I want you to even very gently even touch it. See if you can touch the textile. 사실 저도 처음엔 예쁜 포스터로 벽을 채우곤 했지만 확실히 원화가 주는 압도적인 힘은 다르더라고요. 그림이 꼭 비쌀 필요는 없어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을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면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작품을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랄프 로렌 홈 제품인데 가메에서 80% 세일할 때 득템했거든요. 랄프 로렌 홈이 아메리칸 클래식으로 고급스러운 비싼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미국 사람들이 집 꾸미는 거에 진심이어서 퀄리티 좋고 특이한 소품들 많거든요. 이건 팁인데 괌에 미국 브랜드 많으니까 가시면은 로스 같은 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고급스러운 홈 스타일링 제품들 되게 싼 가격에 만날 수 있어요. 안방으로 향하는 벽면은 이케아 트로네스 수납장과 포인트 벽지로 꾸몄습니다. 그 위에는 노르웨이에서 건너온 소품과 한국의 전통 기물을 믹스매치했어요. 전혀 다른 두 문화가 한 공간에서 만났을 때 생기는 묘한 긴장감과 조화,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인테리어의 묘미입니다. 위한 공간입니다. 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조금 어둡고 묵직한 무드로 꾸몄습니다. 거실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화려한 프랑스 전신 거울, 자개빛이 영롱한 나전치기 서랍장, 친구들이 선물해준 앤틱한 그림과 금장 스탠드 조명을 두어 고전적인 우아함을 살렸습니다. 이 서랍장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장이에요. 질 좋은 클래식 가구가 왜 좋은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좁은 방에 부피를 차지하는 침대 대신 낮에는 접어두고 밤에만 펼쳐 쓰는 매트리스를 선택해 공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와 커다란 소파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소파 대신 안락한 의자를 선택했고 TV 대신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원탁을 두었죠. 저희 집 가구는 적게는 2, 3년, 길게는 40년까지 저와 함께한 친구 같은 존재예요. 거실 한복판을 지키는 울산장은 어느 비싼 백화점 외국 브랜드보다 훨씬 가치 있고 기품 있어 보여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고가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울산에 출장 갔을 때 당근 인증을 했는데 이게 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직접 울산까지 내려가서 차에 싣고 온 보물이에요. 이 장석과 상가무늬가 정갈하면서도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영국 가구들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곁에 둔 영국식 의자들은 누군가의 나눔이거나 버려진 것을 주워와 닦고 보살핀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원목, 대리석, 울, 가죽 같은 이런 재질이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팁을 좀 말씀드리면 당근마켓에 원목, 대리석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 중에 가게 폐업이나 이사하는 집의 가구를 보시면 급처하는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원목으로 된 가구를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런 걸 하나만 집에다 갖다 둬도 포인트가 되고 분위기를 바꿔줘요. 7,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빈티지 식탁은 확장이 가능해 친구들이 놀러올 때마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 확장형 식탁이 좁은 집에서는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세 식구니까 평소엔 이렇게 놓고 쓰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 놀러 오면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리석 상판보다 원목 상판이 좋아요. 대리석 상판을 쓰거나 유리를 깔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앉기가 싫더라고요. 원목이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진짜 따뜻해요. 오래전 미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온 이 낡은 소파는 천이 다 닳아버렸지만 커버를 사서 씌워주니 다시 예뻐졌죠. 이곳에 앉기만 하면 스르르 단잠이 쏟아지는 건 아마도 소파에 깃든 오랜 세월의 다정함 때문이겠죠. 뷰로 선반장은 우리 집에서 가장 밀도 높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반에는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그림과 정성껏 만든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 산타 할아버지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선반으로 시선을 옮기면 시간은 훌쩍 과거로 넘어갑니다. 오래된 비토시 말도자기, 그 곁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빛바랜 엽서와 1800년대 후반에 숨결이 담긴 판화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오늘과 100년 전의 어제가 한 선반 위에 공존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빈티지 인테리어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집안 곳곳을 채운 소품들은 저의 인생사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재봉틀. 이건 결혼하면서 갖고 온 건데요. 실패와 부속품이 그대로입니다. 이 꼭두는 조선시대의 장례 상여를 장식한 조각품인데요. 하나씩 모아온 거예요. 고려시대 철화청자하고 깨진 그릇 파편인데요. 답심리 고미술 상가에서 샀어요. 우리나라 개화기를 거치면서 쏟아져 나온 옛 물건들이 인사동이나 황학동 만물시장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다 도심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그 기물들이 답심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성된 곳이 지금의 답심리 고미술 상가예요. 이건 손바느질로 만든 옛 조각보인데 답심리 고미술 상가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것도 꿀팁인데 해외에서는 예쁜 스카프를 액자로 넣어서 걸기도 하거든요. 예뻐서 액자로 만들었는데 몬드리안 작품 같지 않나요? 이거 25년 전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1달러 샵에서 샀던 작은 보석함인데 검색해보니까 이베이에서 14달러에 팔더라고요. 25년 동안 1300% 올랐네요. 주변으로는 제 손길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난 오래된 식물들이 숲을 이룹니다. 식물이 주는 생동감은 그 어떤 비싼 소품보다 강력한 것 같아요. 신혼 때 이 화분이 귀여워서 2개를 사서 풍란을 넣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도 안 컸어요. 이 문주란도 할머니가 키우시던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이 문주란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받아왔어요. 거실에 조명이 많죠. 포인트 조명이 있으면은 집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끄고 켜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팁인데
스마트 전구를 구입해서 끼우면 전구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돼서 한 번에 켜고 끌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작은 주방이지만 기능만큼은 알차게 챙겼습니다. 세탁실로 이어지는 문에는 과감하게 쨍한 주황색 커튼을 달았는데 주방에 걸린 나무쟁반과 주걱들의 따뜻한 갈색조와 어울려져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건 거창한 가벽이 아닙니다. 이케아 리퍼브 매장 반품되거나 불량인 거 싸게 파는 코너 있잖아요. 500원에 가져온 대나무 옷장문이에요. 이걸 파티션으로 활용했는데 500원 같지 않죠? 팁을 드리자면 리퍼브 매장에 가시면 원목 상판이나 문짝 같은 걸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 중에 괜찮은 걸 식탁 상판이나 파티션으로 활용하시면 저렴하게 질 좋은 제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전 이 상부장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위에 올리기만 하면 수납 해결되고 분리돼서 옮기는 것도 쉽고, 근데 MDF라 이렇게 벌써 벌어졌어요. 이래서 제가 원목을 좋아해요. 튼튼하고 오래 쓰니까. 이 냉장고는 신혼 때 저희 집에 살던 세입자분이 놓고 가신 건데요. 2007년 모델인데 그동안 몇 번 고쳤으니 아직도 멀쩡하게 잘 작동합니다. 이 냉장고가 현재 몇 개 정도 남아있을까요? 저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빈티지 가전인 셈이죠. 저의 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낡고 죽고 고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취향에 따라 모으니까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집이 아닌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비싼 가구가 없어도 화려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쌓이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